제품을 10대 아이들하고 같이 써도 되는 건지. 아, 엄마가 쓰는 화장품을 10대랑 같이 쓴다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미큐 서포터 제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선배 채원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제품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것들을 우리 10대 아이들하고 같이 써도 되는 건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엄마가 쓰는 화장품을 10대랑 같이 쓴다고요? 네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같이 사용하면 안 되죠? 비싼 건데. 아, 엄마랑 아이는 피부 타입이 다릅니다. 그쵸? 엄마 같은 경우는 건성이시거나 노화 피부이신 경우가 더 많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성이거나 예민 피부일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클렌징은 피부 타입에 맞춰서 그 클렌징 선택하시는 게 좋고, 엄마들이 메이크업 같은 화장을 더 많이 하잖아요. 색조 화장을. 그렇기 때문에 세정력의 차이에 따라서도 클렌징을 나눠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을 보니까 메이크업 리무버가 없네요. 아, 네. 저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해야 되는 걸 몰라서 그냥 이 클렌징 워터 제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아이섀도우, 그리고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그리고 립스틱이 구성 안료가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색조 제품이에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용 리무버는 지금 제가 요 폰즈 제품 가지고 왔는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메이크업 리무버들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일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클렌징력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솜에 충분량 다 묻혀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화장솜에 충분히 적시신 다음에 손가락에 끼고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올바르게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실 때 먼저 이 놀고 있는 손 있죠? 빈손. 이 빈손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눈가 조직과 입가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문지르다 보면 물리적 힘 때문에 주름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신 다음에 지그시 눌러주셔서 이 색소 안료와 클렌징제가 잘 융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초 정도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요. 그리고 안에서 들어갔다가 눈썹을 이렇게 닦으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카라 같은 경우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장솜을 접어서 한 번 더 쓸어서 내려주시면서 닦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닦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왼손을 가지고 입꼬리를 지지하신 다음에 지그시 누르시고 입술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세로로 돼 있죠. 그래서 세로로 닦아서 이렇게 윗입술, 아랫입술을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모여있는 색소 안료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내주시는 거죠. 이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은 눈가 이 피부 조직과 입가 조직은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주름이 좀 나중에 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크서클도 좀 덜 생기고 착색도 잘 안 생기게 돼요. 왜냐면 색조 메이크업을 제대로 지우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착색이 생기게 돼요. 다크서클 생긴다거나 아니면 칙칙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용 리무버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죠. 지금 이제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틴트 같은 거, 립밤, 색소 있는 거 바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꼭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 주셔야 나이가 들어서도 눈가 밑에 주름 안 생기고, 그죠? 눈 밑에 다크서클 안 생기고, 입술 짜글짜글짜글 주름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르게 클렌징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1차 클렌징 젤, 메이크업에 안료를 녹이는 그런 클렌징 젤로 약간 이제 가벼운 화장,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오일 타입일수록 세정력이 강한, 좀 딥한 화장,
때 쓰시는 거예요. 이 오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클렌징 역할도 해주는 그런 오일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10대의 우리 친구들은 이런 워터 타입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습도 되고 클렌징력도 되고 요즘 워터 타입이 또 클렌징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선크림 정도 난 바른다라고 하시면 이런 워터 타입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 타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솜에 적셔서 사용하시는 건데 아주 충분량 적셔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 적시셔야 돼요. 이게 마른 부분이 없도록 화장솜에 적셔 주셔야 돼요. 마른 부분이 있으면 그 마른 부분이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량 다 여기 보시면 막음질 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충분량 적시시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먼저 손에 이렇게 끼셔가지고 T존 부위부터 닦아내시는 거예요. T존이라는 건 이마와 코 부위를 얘기를 하고요. 닦아내시고 안에서 밖으로 닦아내 주듯이 이렇게 닦아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토너 사용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닦아내실 때 이렇게 처지게 닦아내시면 안 되겠죠? 목은 더 처져요. 위로 올려주듯이 닦아내서 목까지 이렇게. 자, 여기 한 부위 다 썼어요. 그럼 뒤집어서 깨끗한 부위로 어떻게 반대쪽도 닦아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저같이 좀 진하게 한다라고 하면 한 두세 장 겹치셔서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막 닦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자, 피부 결에 따라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서 올려주듯이 닦아내주셔야 돼요. 목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닦아내주시는 거예요. 자, 깨끗한 부위로 다시 한번 안에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주듯이 닦아내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오일 타입이에요. 이런 오일 타입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펌프를 하셔가지고 손에 잘 버물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롤링을 해주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마사지 해주듯이 클렌징 해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사용 방법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마사지를 하시면서 막 TV를 보면서 마사지를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가볍게 러빙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가볍게 1분 이내로만 하셔야 돼요. 모든 클렌징은 2분 이내로 끝내시는 게 좋거든요. 이걸 오래 하다 보면 때만 녹여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질도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그죠? 예민해진다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은 오래 하시는 건 아니다. 자, 다음은 폼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면활성제 클렌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 세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1차 세안,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수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2차 세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라운드 랩의 독도 클렌저예요. 자,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방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몰랐는데 저희 애도 클렌저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마른 얼굴에 그냥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에 노폐물이 있거나 오염물질이 있는데 그걸 얼굴에 갖다 대면 클렌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먼저 세안하시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얼굴에 물기를 묻히시고 나서 이제 폼 클렌징을 사용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손에서 충분하게 거품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폼 클렌징을 가지고 사용할 때 문지른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품으로 문지른다 이런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셔야지 어때요?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손에서 충분하게 거품을 만드신 다음에 거품을 가지고 살살살살 마사지 하듯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세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안하실 때는 먼저 미온수로 두세 번 해주시고 마지막에 찬물 세안으로 한두 번 정도 해주셔야지 이제 뜨거운 물을 계속 사용하시다면 목이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찬물 패딩을 한두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패딩을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헹구시는 경우 있어요. 막 뽀득뽀득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막 헹구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물도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얼굴에 이렇게 물세안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비눗기 없어지는 정도 그렇게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클렌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가요? 다른 거 사용 안 하고 이것만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저희 10대 애들하고 같이 써도 괜찮을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일인데 세안하시면 아마 거품이 나는 네, 그래서 1차, 2차 세안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가 체인지업을 되는 그런 것들이어서 오일하고 친한 계면활성제가 더 많이 이렇게 표면을 보였다가 물을 만나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물과 친한 계면활성제로 이렇게 바뀌는 제형인 거죠. 그래서 물로 세안을 할 수 있지만 살짝 오일감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오일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성 피부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모공에서 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되기 되기 때문에 아이들 사용하시기에는 이런 제품보다는 좀 가벼운 워터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요거 센시티브한 피부인데도 워터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제 클렌징력이 되는 요 타입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포인트 메이크업을 한다, 샤도우도 하고 립스틱도 바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뭐예요? 그쵸, 저녁 리무버를 꼭 사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노폐물 같은 것들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폼 클렌징을 이용을 해서 2차 세안까지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는 여러분들 클렌징을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클렌징을 꼭 해주시는 거.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는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 중요하고 가볍게 힘주지 말고 클렌징 해주시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진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움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